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국회 조작기소특위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를 했었던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었죠. 그런데 국조특위가 낸 고발장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뭔가 좀 어이없는 실수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박상용 검사가 직접 제기했는데요. 먼저 지난 4월로 돌아가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좀 구두로 들어. 위원회가 합의체 기관 아닙니까? 위원만에게만 소명하면 되는 겁니까? 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왜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저 당시에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AI 고발장 의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쪽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증언 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판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 10645 판결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찾아보니까요, 2009년도 판결 내용은 증언 선서 거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판례를 갖다 붙이고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아니, 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고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해외 토픽값 아닙니까? AI로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자,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내용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거로 적시한 판례가 전혀 엉뚱한 판결문을 갖다 대면서 그걸 근거로 고발장을 쓴 겁니다. 이거 저도 사실 업무상 A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관계 틀린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지금 AI로 썼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AI로 썼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드는 네. 거죠.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네. 논문 쓸 때 네. 관련 문헌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각주를 써갖고 그게 어디에서 나온 문구나 다 표시해요. 그거 틀리면은 논문 취소되죠. 당연하죠. 네. 아니 지금 법적으로 더군다나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징계의 근거를 마치 없던 거를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 갖고 이걸 근거로 처벌해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논평을 했던데 민주당의 수준이 참 처참하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네. 과거에 이번에 특검도 국토교통부를 뭐 국가교통부라고 해갖고 네.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거 정말 하나하나에 그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부정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박상용 검사의 주장, 이 고발장을 AI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요,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국회 모욕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발장, 그 고발에 대한 취지가, 고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고발장을 서영교 위원장이 쓴 건 아니에요. 뭔가 실무진에서 썼겠죠. 근데 저 질문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장도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은 못했어요. 오히려 아니 이거 뭐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당위적인 부분만 지금 강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AI가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이 소장 작성하고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한다면서요. 확인하고. 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좀 유명한 그 사례가 있었는데 AI 활용해서 어떤 신임 변호사가 그 재판부에 냈다가 판사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제 판결을 사건문을 만들어서 낸 거냐고 굉장히 화를 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인용을 할 때는 이제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는 게 네. 지금의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관행으로 지금 활용하더라도 가고 있습니다. 예. AI를 활용하더라도. 하루시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앞에서 서영교 그 위원장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네. 위법하고 오류는 좀 분리해야 된다. 어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제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했는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이번에 판결문을 잘못 사건번호를 게시를 한 거는 그거는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과 오류는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국제투기위원들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 않은 거기 아직 때문에 못 찾았어요? 저거 누가 썼는지? 그냥 위원인데 누군지는 아직 찾으려고 특정은 안 하면서 솔직히 찾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의 핵심 쟁점, 민주당에서 네. 얘기하는 핵심 쟁점은 이제 위법 여부이고 선서를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